안녕하세요. 류창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요, 등기된 상가 분양권이 아니라, 이제 등기가 났습니다. 등기가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걸 매매하는데,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할 때는 부가세가 어떻게 될 것이며, 포괄 양수도로 거래를 하면 부가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,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,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사례는 이 5억 2천이에요. 토지 3억, 건물 2억, 부가세 2천, 분양가가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기가 났기 때문에 5억 2천에서 부가세 2천은 환급을 받았고요. 일반 임대사업자라 환급을 받았고,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불입한 어떻게 보면 금액은 5억만 불입한 거고요. 근데 이거를 얼마에 파냐면 예를 들어서 10년 내에 파는데 매매 금액을 7억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. 근데 7억으로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. 첫 번째, 포괄 양수도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. 저희가 포괄 양수도로 넘길 때는 부가세가 없죠. 없기 때문에 그냥 7억으로 매매하시면 되고,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포괄 양수도가 성립이 안 돼서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. 이럴 때 저희가 매매 계약서에 두 가지 형태로 적을 수 있다 이거죠. 매매 금액은 7억인데 야 부가세 별도야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? 7억 외에 부가세를 추가로 더 줘야 되겠죠, 매수자가. 근데 세 번째 경우는 아니야, 이거는 7억, 매매 금액은 7억인데 이건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야. 그럼 7억만 주면 되겠죠. 근데 케이스 2번이나 3번은 저희가 이 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토지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을 알아야 됩니다. 예, 저희가 상가 분양권 상태에서는 토지 건물 요 그 부가세 산출하기 위해서 그 이용한 게 뭐예요? 분양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 비율을 이용했단 말이죠. 기준시가처럼. 그런데 양도 당시에는 이 비율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. 왜 안 돼요? 저희가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건물은 계속 이제 조금씩 노후화 되잖아요. 즉 무슨 얘기예요? 땅의 기준시가는 분양받을 때에 비해서 오를 것이고 건물은 분양받을 때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고, 기준시가 비율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분양권 상태에서 이 비율을 쓰면 안 되고, 양도하는 그 당시에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를 구해야만이, 그걸 구해야지만 이 7억 중에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인지 알아야 부가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먼저 기준시가 비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. 그럼 이 기준시가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. 기준시가 비율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국세청 홈택스에 먼저 들어가시면 됩니다. 지금 네이버나 이런 곳에 국세청 홈택스를 딱 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. 그러면 여기서 조회 발급, 조회 발급을 클릭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조회 발급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 기타 조회 칸에 쫙 끝까지 내려보시면 제일 밑에 있어요. 제일 밑에. 제일 밑에다 갖다 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기준시가 조회를 또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옆에 떠요. 여기서 건물 기준시가 양도를 클릭을 딱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. 이런 화면이 뜨면 내가 일단은 이 화면에 대한 이 입력값들을 입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. 건축물 대장, 등기부 등본, 개별 공시지가. 즉, 이 검은색들은 다 그 건축물 대장을 보고 입력하시면 되고, 취득연도, 양도연도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입력하시면 되고, 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그거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. 보시면 이래요. 뭐 신축연도는 어떠냐, 면적은 어떠냐, 구조는 뭐냐, 용도는 뭐냐, 이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입력을 하고 또 클릭을 착각하시면 이제 계산이 쫙 자동으로 됩니다. 즉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는 얼마다,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다. 근데 저희가 취득 당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 없고 양도 당시만 필요하죠. 이게 건물의 기준시가고요. 그럼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냐? 토지의 기준시가는 간단합니다. 토지 면적에다가요, 좀 전에 그 띈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양도 당시 현재 기준으로 이걸 곱하시면 토지 기준시가가 나옵니다. 그러면 기준시가 비율이 나오겠죠. 아, 토지 기준시가는 4억, 건물 기준시가는 3억, 즉 도합 7억이 나와요. 이 기준시가가 이제 7억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비율이 4 나누기 7 57%, 3 나누기 7 43%, 이 57% 대 43%이 비율이 이제 나온 겁니다. 이 비율을 가지고 이제 부가세가 얼마인지 저희가 이제 구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. 토지가 57%고 건물이 43%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죠. 7억인데 매매 금액이 7억인데 우리 부가세 별도야. 부가세 별도로 또 줘야 돼. 이제 요렇게 계약을 했어요.
그러면 7억을 토지랑 건물 비율로 쪼개는 거예요. 57%대 43%. 즉 7억 곱하기 57%면 4억 나오고요. 7억 곱하기 43% 하면 3억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니까 3억에 별도로 10% 3천. 3천을 더 줘야 되겠죠. 즉 매매 금액은 7억에 부가세 별도라고 했지만 진짜 매매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? 7.3억이 되는 거겠죠. 7.3억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7억은 7억인데 부가세 포함이에요. 이 7억에 부가세도 들어가 있어요.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? 똑같이 토지 비율 57%, 건물 비율 43% 써놓고요. 요 40, 건물의 10%가 부가세니까 요거의 10%인 4.3%도 같이 옆에 표기를 합니다.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04.3%죠? 이 7억을 가지고 요 비율로 쪼개는 거예요. 즉 7억 곱하기 57 나누기 104.3, 7억 곱하기 43 나누기 104.3, 7억 곱하기 4.3 나누기 104.3 하면 요렇게 금액이 나옵니다. 즉 토지와 건물 이 비율에다가 요게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4.4% 부가세까지 얹은 요 토탈 금액에서 요 비율이 차지하는 것만큼을 또 쪼개는 거예요. 한 번 더 쪼개는 거예요. 그러면 첫 번째는 7억이고 부가세 별도일 때는 3천을 더 주고받아야 되는구나. 그 다음에 7억이고 부가세 포함일 때는 7억 중에 부가세가 2,900이 들어가 있구나. 이제 요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? 포괄 양수도로 계약을 하는 거죠. 7억으로. 부가세가 없겠죠. 포괄 양수도니까 부가세 주고받지 않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할 건데 부가세 별도랍니다. 별도. 그럼 7억에다가 부가세를 추가로 더 줘야겠죠? 아까 저희가 얼마 주는 걸로 나왔어요? 3천을 더 줘야 되고. 그 다음에 케이스 3번은 뭐예요? 7억인데 세금 계산서 거래할 건데 부가세가 포함이래요. 포함. 그러면 우리 아까 7억을 요 세 가지로 쪼갰죠? 부가세까지. 그래서 아까 부가세가 2,900이고요. 요 토지, 건물 요 금액도 틀려지겠죠? 요 부가세까지 다 포함이니까. 그러면 한번 이제 양도세랑 그 환급받을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일단 7억이고요. 포괄 양수도로 할 거고요. 포괄 양수도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어요. 그러면 양도가액은 7억이 되겠죠. 매도자. 그 다음에 매도자의 취득가액은 얼마예요?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. 순불이백이죠. 5억. 그래서 양도차익 2억에 대해서 연수별 장기보유 공제하고 250 공제하고 세율 곱하면 양도세가 나올 것이고요. 매수자는 환급받을 부가세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부가세 안 줬잖아요. 그냥 포괄 양수도로 해가지고 7억만 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매수자는 환급받을 부가세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. 두 번째,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할 건데 부가세 별도입니다. 별도. 아까 별도일 때 얼마 줬어요? 7억 외에 별도로 3천 더 줬죠? 즉 무슨 말이에요? 총 매매 금액은 7억 3천이 되는데 저희가 부가세는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그랬죠? 그래서 3천은 부가세 납부하면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은 7억이 될 것이고 취득가액도 5억이 돼서 양도차익은 2억이 나오고요. 매수자는 부가세 3천 주고 세금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3천만원은 환급 가능합니다. 환급 가능해요. 그 다음에 매매금액이 7억인데 이제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데 부가세 포함이래요. 이 7억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어요. 우리 아까 어떻게 쪼갰죠? 7억을 3.82억, 2.89억, 부가세 2,900이 이렇게 쪼개졌죠? 그러면 매매금액은 7억이지만 이 7억이 그 양도가액이 아니죠. 여기서 부가세 2,900은 납부할 거니까 실제 양도금액은 뭐예요? 6억 7,1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그대로 5억일 것이고 그래서 1.71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, 기본공제, 세율 이렇게 적용하면 양도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자는 환급받을 부가세는 얼마다? 요거 세금계산서 요거 받으셔야겠죠. 2,900 요거는 세금계산서 받아서 조기환급 신청하시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매매금액이 상승한 경우고요. 요즘은 이제 상가들이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. 이 분양받아도요, 지금 많이 오르지도 않고, 분양가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. 즉, 분양가 그대로 넘긴다는 뜻은 뭐예요? 내가, 5억 2천 넣고 2천 환급 받고 지금 5억만 불입했는데, 피 없이 그냥 이 5억 2천에 넘긴다는 거죠. 피가 없는 걸로,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없는 걸로 그냥, 나 그냥 분양가 그대로 넘길게. 이제 요런 겁니다. 요럴 때,
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.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괄 양수도 거래가 할 수가 있고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동일한 일반 임대사업자면 포괄 양수도 그 뭐죠?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뭐 자가사업이면 세금 계산서 거래. 그러면 포괄 양수도 거래할 때 전에 상가 분양권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. 무슨 얘기예요? 나는 야 그냥 그대로 분양받은 그대로 너한테 넘길게 했는데 분양받은 그대로가 얼마냐면 분양가인 5억 2천에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내가 어차피 2천은 내가 그 환급 받아 먹었으니까 그냥 5억에 넘길게 피 없는 걸로 할 수 있고, 아니면 세 번째 5억 2천으로 매매 계약은 하고 내가 환급 받은 거를 매수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거래는 그 5억 2천으로 해야 되겠죠.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. 내가 그 분양받은 금액 5억 2천에다가 포괄 양수도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? 5억 2천에 포괄 양수도로 넘기면 피가 없는 게 아니죠. 이런 경우는 왜 피가 없는 게 아니죠? 지금 양도 금액은 5억 2천이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취득 금액은 저희가 뭐라고 그랬죠? 요거 부가세 환급 받은 건 뺀 금액, 즉 5억이 취득 금액이 돼서 양도 차익 2천이 있는 거죠. 즉 야 그냥 나 분양받은 그대로 넘길게, 그냥 아무나 그냥 그 이득 없이 넘길게 했는데 사실은 이득이 있는 거죠. 왜? 자기가 2천 환급 받았는데 2천을 또 받았으니까. 그래서 여전히 매수자들은 불만이 많죠. 야 이거 내가 분양받았으면 2천 내가 돌려받았을 텐데 너한테 왜 분양가 그대로 너한테 2천까지 다 줘야 되냐? 그거 나 환급도 못 받는데 포괄양수도라.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 5억으로 해야 되겠구나. 내가 환급 받은 거 뺀 5억으로 해야지 피가 없겠구나. 즉 양도가액 5억, 취득가액 5억 해서 이게 제대로 이제 피가 없는 거에 이제 부합이 되는 거겠죠. 근데 중개 현장에서 실무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. 거래 관행상 그 분양가 그대로 그 5억 2천으로 쓰고 5억 2천으로 쓰고 그 너 매도자 부가세 매수자한테 줘. 그러면은 실질은 5억에 서로 거래한 꼴이 되지만 매매계약서 상에는 그 5.2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요 2천만큼은 양도 차익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효과는 케이스 2번과 비슷하지만 세무서 상대로 우리 양도 차익 없다. 5억 2천 계약서는 했지만 부가세 내가 환급받은 거 얘한테 다시 돌려줬다. 돌려줬기 때문에 양도 차익 없다라는 거를 소명해야 된다는 문제, 이것도 또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.2억이 포괄양수도가 성립이 안 돼서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냐? 그러면 그 그대로 그 분양가 그대로 그 뭐죠?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겠죠. 토지 3억 그 계산서로, 건물은 세금 계산서 부가세까지 해가지고요. 그래서 그 5.2억인데 그 5.2억에서 부가세 2천만큼은 그 납부할 거니까 양도금액 5억이고 취득금액도 5억 돼서 양도 차익이 없는 걸로 나오고, 그 다음에 매수자는 부가세 2천만 원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기된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토지 건물 기준시가 비율을만 구한다라고 하면 부가세 별도냐 포함이냐에 따라서 이 방식으로 해서 부가세 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반드시 이 등기된 이 상가를 보시기 전에 상가 분양권부터 먼저 차근차근 보시고 등기된 상가까지 보셔야 이해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되니까요. 순차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